우리 대한민국은 주적을 머리에 이고 있다. 우리 핵 빼놓고는 다 갖고 있잖아요. 노르웨이 가도 이상이 없고 사막인 이집트에 가도 이상이 없고 대포와 탱크와 전투기를 만들고 하니까 좋아, 핵 개발하자. 그런데 이 핵을 최종 어디다가 보관할 수 있을까?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군이 있다 그러지만은 우리 국군을 우리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시작할 때 탱크 하나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었고 이렇게 했는데, 예. 전쟁 끝날 때도 뭐 우리가 탱크 이렇게 다 미군 거지 사실은요. 예. 우리한테 이제 빌려주거나 조금 이제 무상으로 줬던 건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탱크만 해도 뭐 2,000여 대가 있고, 예. 근데 뭐 대포라든지 전투기 이런 것들이 뭐 세계 톱 클래스 수준에 가도록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핵 빼놓고는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 자주 이제 우리가 그 뭐 세계 5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국뽕에 심취하고 그러는데,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국가 간의 어떤 전투력을 비교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싸워봐야 아는 건데, 예. 우리가 뭐 그제 그 월드컵에선 중국한테 이제 1대0으로 이겼는데 아주 아쉽더라고요. 그거 피파 랭킹대로 하면은 한 대여섯 골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피파 랭킹은 국가대표가 싸운 걸 갖고 나름대로 뭐 가중치를 줘 갖고 순위를 매기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을 한다 이게. 뭐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5위라 그러는, 예, 그 GFP 순위라 그러는 것은 뭐 1위가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니까 이거는 뭐 범접할 수 없는 나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5위다. 그러면 진짜 그 5위냐? 5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5위 안에 안 들은 나라들, 예,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이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잘 살고 그러는 나라들이.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그럼 밥 먹고 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라들은 알다시피 나토 또 EU 이렇게 해갖고 나토라는 그 안에 미국하고 같이 공동 방어를 지금 하는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나라별로 군대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전쟁 나면은 십시일반으로 보내갖고 싸우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군이 있다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군을 우리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장 호전적인 집단, 주적을 머리에 이고 있다 이 말이죠. 김정은 그 일당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예,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비행기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또 포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하니까 이제 많이 사가고 하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가는 무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전투력은, 네, 뭐 딱 5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무기 탐내는 것은 우리가 안 갖고 있는 뭐 핵이라든지, 예, 항공모함 이런 거 빼고는 다 탐내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우리 그 FA-50인가 하는 경공격기 같은 거는 뭐 수입해 가겠다고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기술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그 경공격기라 그러는 T-50, FA-50이라 그러는,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방비가 많지 않고 적이 아주 강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적절하게 공군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우리 동남아에 있는 나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예,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많이 수입을 해 갖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미국 조종사 양성하려 그러면 이제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기가 필요한데, 미국에서 훈련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라인을 따로 가동하고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로키드 마틴에서 이제 야 그러면 대한민국 너희들 그 만들 때 우리 좀 훈련기 좀 가져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경공격기도 좋았는데, 지금 이제 한창 개발하고 있는 KF-21이라 그러는, 예, 4.5세대 전투기라 그러는데, 이것도 뭐 5세대 전투기가 갖고 있는 걸 거의 다 갖고 있고
조금만 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은 예,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 좋다 그런 F-22 뭐 이 정도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런 거에 이제 버금가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 자체 전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많은 어떤 수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대포죠. 예. K9이라 그러는 이 대포가 지금 뭐 저 제일 북쪽 노르웨이부터 시작해 갖고 뭐 이집트까지 아주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지역에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에서 탐내는 거고 거기에 이제 또 덧붙여서 이제 우리 그 6.25 때 한 대도 갖고 있지 못해서 서름을 겪었던 탱크라 그러는 전차, K2 전차가 그러는 이것도 지금 성능이 좋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가져가고 있고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왜 그럼 그렇게 좋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무기를 단순하게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이제 우리가 국군이 쓰잖아요. 쓰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면 계속 피드백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니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은 좋기도 하고 나쁠 때도 있지만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요즘 이제 봄, 가을이 살짝 좀 줄어들었지만은 어쨌든 극한 여름과 극한 겨울을 같이 맛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 견딜 수 있는 여름에 가장 더울 때 뭐 한 30, 한 7, 8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추울 때는 겨울에 한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가잖아요. 수은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한 60도 정도 차이가 나는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대포와 탱크와 전투기를 만들고 하니까 이게 노르웨이에 가도 이상이 없고 사막인 이집트에 가도 이상이 없는 거고 밀림에 가도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빨리빨리 이제 사갈 수도 있고 하니까 공급이 잘 되잖아요. 왜? 우리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요즘에 이제 우리 그 방산 수출이 잘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지금 걸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야 이건 아니지 이거 선 넘는 거 아니야? 그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야 이 나토에 있는 EU에 있는 나라들은 장비 호환성 때문에 우리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나온 제품을 써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자꾸 이제 블로킹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방산업체들도 아마 골칫거릴 텐데 그게 잘 극복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북한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은 없나요? 우리가 북한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5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해서 2개까지 올라갔잖아요. 북한도 작년에 이제 하나 올렸고 얼마 전에 올렸다가 중간에 이제 폭발돼가고 우리가 이제 쌤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야 대한민국 국군 뭐 똥별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에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시 작전권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는 데 있어 갖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쏠 수 있는 주먹은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도 뭐 현무라든지 뭐 전투기도 있고 하니까 이걸 이제 북한으로 던질 수 있는 주먹은 갖고 있는데 북한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실눈같이 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인공위성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추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다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빨리 갖고 오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럼 미국에서 가져가서 갖고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다양한 위성을 저 높이 띄워갖고 북한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말이죠. 키홀이라 그래갖고 그 위성이 우리가 쏘아 올리고 그러는 것은 나중에 뭐 공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조그마한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5cm짜리까지 다 식별할 수 있는 저 몇십 킬로 위에서 북한을 보면은 거기에 신문을 노동신문을 보면은 그 헤드라인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 위성의 크기는 우리 그 시내버스 사이즈만 한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걸 갖고 이제 보고 있고 그거 외에도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이
뭐 일본에도 있고 괌에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도 이제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쏜다. 그럼 우리가 쏘고 난 뒤에 이제 뭐 알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전에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뭐 오키나와나 아니면 괌에 있는 미국 무슨 뭐 정찰기가 뭐 왔다 갔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뭔가 북한에 그 전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그 미국의 그 전략장 정찰기가 싹 우리나라 평상시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와갖고 한반도로 진입해갖고 서해상에 쫙 가서 몇 바퀴 돌다가 동해상 갔다가 이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얼마 뒤에 이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정찰기가 뭐 세 대밖에 없는 거, 뭐 두 대밖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와갖고 북한을 이제 들여다보고 미국은 그렇게 체크가 되면은 그런 걸 바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합참의장한테 바로바로 이제 보고를 이제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은 훨씬 더 많죠.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함께 북한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의 도움 없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하루 종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위성을 5개 지금 쏘아 올리겠다 해서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려가면은 우리가 거의 뭐 실시간에 북한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오물풍선이 온다 그래갖고 그걸 바로 거기다 우리가 또 요격할 수 없는 게 왜 국민들은 안 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전쟁이 나서 예를 들어 핵 미사일이면 날아온다고 전쟁이 난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위성으로 이제 본다 그래서 오물풍선까지 뭐 100%다 본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 위주로 볼 테니까 지금도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고도에 따라서 우리 레이더에 뭐 체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할 텐데 이 전쟁이라는 게 말이죠. 아주 그 어떤 우연치 않은 총알 한 발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그걸 우리가 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쏜 총알 한 방이 어떤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 그럼 북한이 그걸 또 빌미로 해갖고 다른 또 도발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통제하는 거고 일부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그런 탄알도 있는데 그것이 100% 지상에 안 떨어지고 다 터진다는 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는 족족 뭘 요격하는 것은 또 사실 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하여튼 핵 미사일은 비대칭 전력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월등하게 이제 이거는 앞섰다고 이제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 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가 가장 월등한 전력은 뭐냐? 사이버전 능력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북한에 비해서. 김정은이 처음 정권을 잡고 핵 미사일 사이버 능력은 3대 만능 보검이라고 그랬어요. 그 북한에는 우리가 얼추 한 7천여 명의 해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해커들이 계속해서 해킹을 해갖고 뭐 코인도 땡겨가고 은행 같은데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암호 걸어놓고 돈 주면 풀어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돈 가져가서 지금 그거 갖고 핵 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고 김정은이 와인 마시고 뭐 차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김정은한테 달러를 갖다 줘요? 이제 그 정도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대단하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대법원이 작년인가 라자로스인가한테 해킹 당해갖고 뭐 엄청나게 많은 우리 법원의 그 재판에 재판에 관계됐던 우리 주민들의 신상이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하면 우리 거기 피해 안 입으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체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던데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고 작년에 우리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이제 해킹을 계속 사람들 누군가가 하는데 공공기관의 작년에 하루에 162만 건이 해킹이 시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80%가 북한이야. 5%가 중국이고. 그만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보다 월등하다.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가 흔히 이제 재래식 전력이라 그러는 어떤 뭐 육군이 갖고 있는 대포다, 그다음에 뭐 탱크다, 그다음에 뭐 해군이 갖고 있는 배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뭐 기본적으로 비교한다는 자체가 뭐 어불성설이 이거 너무 나가는 건가요? 어불성설일 수 있는데 어쨌든 대수는 뭐 전차 같은 것도 우리보다가 뭐 2배가 많고 뭐 야포도 뭐 2배, 10배, 방사포는 한 20배도 많다 그러지만은 그 최근에 만드는 어떤 최신형 그 방사포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은 북한의 어떤 그 전차가 됐든 자주포가 됐든 이런 것들의 성능은 뭐 성능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떤 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K9 자주포 같은 거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걸 다 갖고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은 뭐 일본에도 뭐 몇 발씩 나갈 수 있고 한데 북한이 갖고 있는 그 107mm 이제 자주포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은 5분에 뭐 한 발 나갈까 말까. 그리고 명중률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군함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은 북한이 뭐 우리보다가 대수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된 조그만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시설도 열악하겠죠. 근데 우리 거는 대수는 적지만은 시설이 좋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잠수함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엉터리 같은 거라도 하나가 몰래 들어와 갖고 우리 후방 지역에 뭔가 일을 일으키면은 이거는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가 했는지도 잘 모르고 오물풍선하고 이제 비슷한 거야 이게. 누가 했는지 주체도 잘 모르면서 피해를 입히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잠수함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나머지 물 위에서 싸우는 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선 수군이나 일본 그 왜군들이 갖고 있는 그 배 있잖아요. 그 배하고 우리가 거기 어디 놀러 가갖고 유람선 뭐 캐스선 타고 가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한다 뭐 얼추 그 정도 수준으로 비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공산주의라 그러는 나라들이 과거에 보면은 군대를 양성할 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인명 중시 사항, 인권이 중요하다는 걸 자꾸 인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적을 많이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무기를 다루는 우리 전우들을, 우리 병력들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거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배에다가 장갑이라 그래서 두껍게 이제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을 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우리가 옛날 연평 해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북한은 총 쏜다 그러면은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막 쏘지만은 우리는 막을 수 있도록 앞에다 방패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하거든요. 그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는데 최소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나고 했을 때 그 무기를 쏘는 병사들의 어떤 피로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그 연평해전 할 때 우리는 그 갑판에 기관총이나 발칸이 있더라도 요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패를 만들어 놓고 요 사이에서 이제 쏜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거 없이 갑판에 그냥 북한의 해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때 피해를 입었죠. 그 북한은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한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그런 방어 능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재래식 무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경제가 곧 군사력이거든요. 그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경제라는 것이 크게 두 축으로 돌아가요. 군대를 주축하는 이제 군수공업 하나 있고 이제 민수 이게 돌아가는데 군수공업이 민수를 이제 끌고 나간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서로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전부 여기 핵 개발하는데 다 들어가고 있는데 순환이 안 되죠. 그 핵 미사일 만드는 공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놀고 있다고 보면 맞는 건데 이게 경제가 돌아가야지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F-35A라 그러는 스텔스 전투기가 얼추 한 대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북한은 주로 이제 러시아제 전투기를 쓰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제 수호이 뭐 25 이런 전투기가 얼추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이제 보면은
그 북한이 우리 F-35A를 우리가 40대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도 한 40대를 그런 걸 가지려 그러면은 최소한 4조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게 못 사는 거야. 예.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왜 생겼느냐? 김정은이가 전부 핵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경제가 이제 망가졌는데 어느 정도 망가졌느냐? 김정은이가 지금 대한민국을 그 통일 대상이 아니고 예. 북한의 모든 교과서에서 통일 뭐 민족 다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의 젊은이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내가 태어나갖고 김일성 때부터 우리 같은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뭐 통일해야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경제가 혼란스러운 게 김정은이가 이제 전부 무기 개발하는 데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를 주적이라 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 사상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게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그 올 연초인가 보면은 본인이 직접 연설을 했는데 내가 참 뭐 너무한 것 같아. 본인이 이제 지금 수도 이제 평양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에 사는 주민들하고 지방에 사는 인민들 간에 생활 수준 차이가 너무 나고 하는 것 같아.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배급 체계가 무너진 가운데서도 평양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그냥 완전히 버려놓은 이런 이제 식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이 소위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20 곱하기 10 정책이 뭐냐? 평양은 괜찮은데 지방시군이 워낙 지금 경제가 무너져서 못 산다고 하니까 매년 새로운 공장을 20개씩 짓겠다. 어디에다가 시군 20개씩 짓겠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뭐 한 300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시군별로 공장이 만들어져 갖고 인민들의 경제 생활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나름대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민들을 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인민들의 기초 물질 경제를 뭐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돼서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모르겠는데 기초 물질 그걸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기초 물질이 뭐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탈북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기초 물질이 된장 간장이라 된장 간장. 예. 그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북한이나 입맛이 같은 민족인데 다른 건 없어도 간장은 있어야지 뭐 찍어 먹을 거 아니에요. 뭐 튀김을 찍어 먹는 것이 아니고 밥 먹을 때 소금이나 간장은 있어야지. 그런데 어떤 맨밥을 어떻게 먹어? 그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나마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작년에 이제 그 러시아한테 포탄하고 미사일 좀 이렇게 그 수출하고 뭐 물품도 좀 받아오고 달러도 받아왔을 거 아니야. 그걸 인민들한테 풉니까? 안 풀잖아요. 전부 김정은이 벤츠 새로 사고 뭐 와인 사고 뭐 하는데 그런 데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소득이 안 나오니까 국가에 세금이 없으니까 과거에 재래식 무기를 우리도 남한처럼 병사들 인명을 좀 중시해서 덜 다칠 수 있도록 덜 죽을 수 있도록 무슨 보호 장구를 갖추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갈수록 재래식 무기에서는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만 먹고 김정은이가 잘못 장난치면은 북한에 이제 전쟁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중요한 것이 공군인데 공군이 가서 이제 딱 정리를 해야 땅하고 바다에서 육군하고 해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공군한테 다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쟁 나면은 북한 공군은 잘 봐주면은 비행장 활주로 이륙하자마자 우리 공군한테 다 지도 새도 모르게 내가 누구한테 얻어 터졌는지 모르고 간다는 거죠.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잘 알고 있는
위성에서 찍은 사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찍어 놓으니까 남한은 전체가 반짝반짝반짝한데 노랗게, 예. 북한은 평양 좀 반짝반짝하고 저기 원산 조금 빛나고 나머지 새카맣잖아요. 예. 그것이 제가 뭐 오래 전이지만은 전방에서 근무할 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대북 심리전 같은 거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심리전 때 우리가 전방에 가면은 야간에 이제 GOP라 그러는 곳에 이제 경계등을 켜놔요. 북한군이 이제 못 들어오게 환하게 밝혀놓는 거예요. 밤에도. 예. 대낮같이 환해요. 근데 북한 지역은 가끔 등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우리는 대낮이라 그러면 거기는 뭐 막 해가 넘어가 갖고 뭐 그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군데군데. 근데 북한은 전기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전기를 함부로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들으니까 매주 금요일인가가 뭐 그 당시에, 예, 이제 절전의 날이라는 거예요. 절전. 서로 이렇게 대면 작전을 이렇게 마이크 잡고 뭐 하다 보면은 자기들은 금요일 날 전기를 뭐 안 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제가 뭐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가 뉴스에 보도된 게 올 초인가요? 북한의 어디 청진가 지나갖고 어디 산꼭대기에 이 열차가 올라가다가, 예, 전기가 이제 약해지니까 이게 뭐 굴러 떨어졌다는 그런 어떻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도 매체에 나왔던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전기가 뭐 열악하게 이를 데가 없죠. 예. 안 되죠. 예. 지금 뭐 경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려 그러면은 총알하고 대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북한은 이 상태로 전쟁한다 그러면은 창고를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3, 4일 지나면은 방아쇠 당길 힘이 없지 않겠는가, 극단적으로 그런 정도로 군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죠. 북한 전체가 지금 인민들이 간장 된장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군대인들 온당하겠냐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병사들의 배로 한다. 배. 예.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병사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입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쟁 지속 능력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 또 뭐 다른 뭐 군수 지원 능력, 뭐 병참 이런 이제 단어들 쓰는데 그것이 북한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쳐들어오는데 먹을 거 그다음에 기름 같은 거 이게 같이 따라오면서 계속 보급을 해줘야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더더구나 작년에 그 152mm 포탄 몇백만 발을 뭐 러시아한테 주고 미사일도 많이 주고 그래서 지금 무기 창고도 좀 비어 있는 데다가 일단은, 예, 보급 창고가 지금 거의 다 뭐 시원치 않기 때문에 당장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예. 근데 그것을 북한이 이제 우리보다가 잘 살던 김일성 시대에도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북한의 그 전쟁 전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예, 속전속결, 단기전, 배합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합전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싸우고 뒤에서 싸운다. 전쟁 나면은 앞에서는 쳐들어오지만은 그 전에 그 특수부대, 특작부대라 그러는, 예, 그런 부대들을 저 뭐 부산, 광주 이런 데 보내갖고 뒤로 이제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배합전인데 그걸 빼고 나머지는 단기 속전속결전인데 6.25 때 6월 25일 날 공격해갖고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를 부산에서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못했잖아요. 네. 쓴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할 때는 단기전 속전속결을 한다. 어떻게 가능하면은 한 3, 4일 이내에 빨리 가갖고 점령을 하겠다. 왜 그러느냐?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보급선이 길어져갖고 밥이 안 오고 기름이 안 오고 총알이 안 오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유엔군이 와갖고 미군이 잔뜩 와갖고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지금 또 유엔군이,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69만 명이 지금 들어오도록 돼 있으니까 북한은 그 미군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 공격해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충분해야 되는데 무기도 시원찮은 데다가 먹을 거, 그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열악하게 이를 데가 없다. 예. 믿는 거는 핵 미사일밖에 없다.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기죠. 예. 그런데 만약에 뭐 북한이 지금 핵을 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야 지금 핵 쐈으면 우리 맞아야지. 예, 그럴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을 쏘는 것이 갑자기 김정은이가 딱 눌러서 핵을 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예, 미국이 됐든 우리가 됐든 체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쏘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이제 우리가 미국이 그걸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핵우산 확장 억제라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상응한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불의에 뭐가 내려오면 우리가 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5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북한이 2022년인가 그 김정은이가 최고인민회의 그 회의하면서 그 소위 이제 뭐 핵 무력법인가 뭐 하는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면서 그 조항에다 그때 집어넣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북한의 핵이라는 것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국무위원장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핵을 사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 우리도 만약 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북한에 대해서 누군가가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쐈거나 쏘려고 하는 것이 임박했다 그러면 이때 쏘겠다. 예. 두 번째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 자기야. 그러니까 김정은 자기나 그 다음에 이제 핵 무력에 관련된 기구 여기 책임자도 김정은이야. 이 기구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 뭐 핵을 쏘거나 뭐 임박하게 되면은 핵을 사용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북한의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 예, 그것이 무슨 핵 관련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뭐 그런 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전략 시설에 대해서 예, 누군가가 공격을 했거나 하려 그러면은 쏘겠다. 네 번째는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것이 더 이상 오래 가면은 아주 불리할 것 같다든지 더 길어진다든지 더 판이 커진다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핵을 쏠 수 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예, 이제 이판사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갖고 도저히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때 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사실 뭐 그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킬체인 하면서 삼축체계 킬체인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북한이 핵을 쏠 징후가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면 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거와 이제 같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걸 만들어 놨는데, 예. 하여튼 어쨌든 전부 보면은 김정은 자기를 위해서 다 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쉽지가 않죠, 사실은.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그렇고 핵을 갖자 그리고 핵을 가지면 좋은데 그럴 사정이 안 되고 대신 그래서 미국이 야 대한민국아 내 네 사정 아는데 내가 우산 씌워준다 그러잖아. 그래 그걸 그럼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위해서 전략 자산 그러니까 뭐 핵 잠수함, 항공모함 이런 걸 주기적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북한이 이제 쏘고 싶을 때 쏜다고 하면은 그것은 김정은이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핵을 쏘겠다 그랬던 다섯 번째 조건이 북한 인민들이 이렇게 해서 뭐 도저히 이제는 방법 이판사판이다. 네 죽고 내 죽자 막 극단적으로. 예. 그럴 때는 사실 김정은이 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뭐 베이조프인가 하는 네, 아마존인가 그 사람이 제일 부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될래 김정은이 될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고민할 걸요. 베이조프는 자산이 많지만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정은은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500만이나 되는 노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각, 우리가 이제 별장이죠. 특각이 전국에 뭐 쫙 깔려 있고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포기하고 과연 전쟁을 하겠다고 핵폭탄을 날리겠냐 이거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함부로 쏘지는 않지만은 어쩌다가 불장난을 해갖고 진짜 전쟁이 나갖고 막다른 이제 코너로 몰려서 뭐 내가 중국으로 가려고 중국 수도 안 받아준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그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전에 아마 우리 국군이나 그 유엔군이 북한의 어떤 핵 관련 시설 이런 걸 접수를 해갖고 아마 정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쏜다 그러면은 어쨌든 북한이 완전히 콩가루가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미군도 있지만은 미국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국민 피해 보면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군이 이제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여기다 핵을 쐈다. 근데 여기 미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초토화시켜 버리죠. 뭘로? 핵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얼추 우리가 넓게 잡으면은 뭐 저기 핵 뭐 한 핵탄도 한 100기 정도를 갖고 있다. 맥심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100개를 산술적으로 그냥 쏘면은 북한이 하나 쏘면은 미국도 하나 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은 지금 배치되어 있는 핵이 한 1,500여 기 정도 돼요. 갖고 있는 핵탄두는 한 6,000여 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500대 100이잖아요. 물론 미국의 핵은 중국, 러시아까지 다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가 돼 있는 거긴 하지만은 뭐 그걸 논외라고 산술적으로 그냥 이제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할 것인가. 김정은이도 산수는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는 핵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쏘지는 못할 것이다. 하여튼 뭐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을 무장하려고 그러면은 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또 핵을 무장하기 전에는 NPT에 이제 가입돼 있었어요. NPT가 이제 핵을 더 이상 확산하지 말자는 이제 그런 조약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은 국제사회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핵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도 핵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걸 탈퇴를 해야 되겠죠. 거기 있는 상태에서 핵을 개발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용납을 해줄까? 아마 안 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용납이 돼서 우리가 개발이 됐다. NPT 안에서 용납이 돼서 그러면 일본이 야 나도 해야지. 그러면 대만 난 더 급해. 뭐 필리핀, 호주 이제 막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가장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 그러면 NPT를 탈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요즘은 더더구나 없고 다른 나라가 뭘 하는지 다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몰래 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잠깐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개발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북한이 지금 살아가는 인민들의 모습대로 살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은 개발할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왜? 우리가 개발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에 바로 유엔에서 대남 제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대북 제재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부존 자원이 없어서. 수출이 무역이 안 되면은 뭘로 먹고 살 겁니까, 우리가? 당장 먹는 것도 우리가 다 대부분 쌀 빼고 다 수입해서 갖고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의료에 들어가는 이 원자력 그 관련된 광물들이 많아요. 엑스레이, CT, MRI 여기 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공급이 안 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개발을 할 의지는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이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근데 요즘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되면은 뭐 미군 빼고 뭐 핵 개발하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요즘은 이제 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돼서 핵을 개발했어. 그럼 이거 어디다가 보관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핵 실험하지 않고 핵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대로 핵 실험을 거쳐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북한은 저 골짜기 풍계리라는 가서 이제 땅굴을 파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 실험을 과연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성수역 지하에서 아니면은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폐연료병 나온 이런 것들 지금 저장하는 장소도 지금 정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리고 뭡니까? 사드 우리가 배치한다 그럴 때 전자파 때문에 사드 전자파 때문에 성주 참여 안 된다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 성주 참여를 요즘 우리가 잘 먹고 있어요. 저도 사 먹었는데 예. 그때 그 말 안 된다고 그랬던 그 정치인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사드 전자파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핵실험을 우리 동네에 와서 하라. 혹은 실험 안 하고 핵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보관을 어딘가 군부대에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느 군부대에다 할 수 있을까? 그 군부대에 핵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마 그 지자체에서 또 난리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불현듯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참 우픈 이야기인데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역순으로 좋아 핵 개발하자. 그런데 이 핵을 최종 어디다 보관할 건가를 먼저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만큼 사실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어떤 이런 정부가 있을 때는 북한하고 강대강으로 가고 북한을 혼내야 되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지 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지만은 핵이라는 것이 한 달 만에 1년 만에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가 정권이 또 다른 그 이념을 갖고 있는 정권으로 바뀌면은 야야야 원자력 발전소도 안 돼. 무슨 핵폭탄이야. 그렇게 하면은 또 내려앉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갖는 데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갇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대부분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북한이 하던 지난 연말부터 세게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다. 그 전까지는 남조선이라고 불렀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평양에 갔을 때 평양 그 인민들한테 남측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랬어. 남측인가 남조선이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또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남한, 북한 뭐 통일을 한다 이렇게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지난 연말부터 이제 야 아니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고 잘 안 부르던 북한이 우리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또 뭐 괴뢰 한국이라고도 부르고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하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 있는 언젠간 통일해야 되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다 이제 이런 이제 자세로 이제 북한이 먼저 돌아간 거죠. 그래서 북한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내부적으로 뭐 안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한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액션을 취하면서 야 뭐 화해의 손길을 보낸다든지 다시 무슨 뭐 통일 관련된 부서를 지금 북한이 다 없앴는데 그것을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야 남한 대한민국 제발 우리 모르는 척 해줘. 모르는 척 해줘. 우리 없는 걸로 투명 인간 뭐 얘기하듯이 그냥 투명 국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어떤 노동당 그 당원들 주요 지지자들하고 북한군을 제외한 나머지 인민들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지금 우리 동포기 때문에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도 있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자체 현재 국민들의 인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현재 헌법상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될 집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떼어각성을 하든지 해서 진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북한이 가져줘야지. 북한이 뭐 속된 말로 뭐 쌩 까고 돌아앉았다 그래갖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